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활동이죠. 코딩. 컴퓨터가 있을 때 이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 명령어들을 작성하는 체계, 명령어 작성 체계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HTML하고 CSS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되게 까칠하게 따지면은 사실 HTML,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논리를 담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직접 타이핑해서 작성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코딩의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흔히 소스 코드라고 해요. 그냥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작성하는 행위를 흔히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일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밑에 텍스트 문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장으로 열 수 있는 파일이 생겨요. 윈도우 메모장이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간단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메모장이 열리겠죠. 자, 여기 보시면 새 텍스트 문서 뒤에 .txt라고 단어가 붙어 있고요. 그 위에 지금 빨간펜으로 좀 가려졌는데 위에 지금 압축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얘는 .zip이라는 애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파일의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 확장자는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파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파일의 종류를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zip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압축 프로그램, 뭐 우리가 흔히 쓰는 rzip이라던가 뭐 이런 압축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리는 애들이고요. txt 같은 경우는 메모장 전용 프로그램, docx는 ms 워드, pptx는 파워포인트, hwp는 그 한글이죠. 근데 요즘 한글도 버전업을 하더니 hwpx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뭐뭐뭐.avi 이런 자막이 가끔 나와요. avi는 동영상 파일을 뜻해요. 제가 지금 아까 메모장 파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일 이름 바꾸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요. 뒤에 확장자를
HTML로 바꿀게요. 그러면 파일 확장명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경고가 한번 뜨는데 살짝 무시하고 이해하시면요. 파일의 아이콘이 바뀌죠. 확장자가 HTML로 구성되는 파일은요. 더블 클릭하면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조금 형태가 다르죠. 저는 중간중간에 줄바꿈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 줄바꿈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열리는 파일은요. 작성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규칙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가나다라가 이제 좀 커졌고요. 이렇게 속성 값을 주면은 색깔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작성할 때 명시해야 되는 일정한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마다 좀 다 달라요. 거기서 우리는 HTML이라고 불리우는 체계, 그 다음에 CSS라고 불리우는 체계,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체계, 이 세 가지를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기술이지 그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메모장을 써야 되는데 윈도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중간에 어디 하나 오타 났다. 그러면 빨강색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용 메모장이 있어요. 통칭 텍스트 에디터라고 불리우는 애들인데요. 검색을 하면은 흔히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보이는 이런 좀 컬러풀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컬러풀 메모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딩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 기능들이 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부터 할 건데요. 지금 뭐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천천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냥 기억을 되살릴 정도로 약간의 체킹 정도만 하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다가 설명 놓치시면 그게 더 손해기는 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설명만 들으면 사실 좀 졸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잠을 쫓는 용도로 좀 뭔가 좀 해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필기를 이렇게 너무 열심히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코딩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들 통칭 이제 텍스트 편집기 내지는 에디터라고 부르고요. 아이고, 에디터.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기능이 더 많은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IDE라고 부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약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못합니다. 근데 웹 개발하면서 이런 거창한 프로그램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이 ID라고 불리는 것 중에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로망으로 삼는 프로그램이 인텔리제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얘가 그 코딩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최강으로 꼽혀요.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자, 올 프로덕트 팩 제일 비싼 걸로 볼까요? 네,
$779. 그것도 보이세요? 유저 한 명당 한 해 동안. 연단이 갱신이에요. 네, 저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엄두를 못 내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얘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많은 그 코딩 작업들 일부를 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좋긴 한데, 제 생각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좋은 툴 쓰시는 건 사실 오히려 별로 역효과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코딩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기술인데 툴이 자동으로 해줘버리면 익히지를 못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창한 기능 말고 딱 기본기에만 충실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브라인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유료이긴 한데요. 가격이 $5였나? 50달러였나? 뭐 그 정도 했는데, 무료로 쓰시더라도 기능상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근데 무료로 쓰다 보면은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어때, 이쯤 쓰면은 돈 좀 내지? 라고 팝업이 한 번씩 떠요. 그거 그냥 살포시 무시하고 누르시면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메시지 뜨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자기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떠요. 얘가 원조예요. 근데 이거는 1인 개발자가 혼자 만드는 거라서 업데이트가 되게 늦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따라한 여러 카피캣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요. 뭐 중간 과정에 뭐 이것저것 나왔다가 나중에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얘가 1000회를 평정을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후에 얘 따라잡겠다고 나온 프로그램이 한 2개인가가 더 있어요. 저도 깔아봤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서 한번 깔아보고 에잉 그냥 쓰던 거 쓰자 하면서 그냥 얘로 돌아가더라고요. 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첫 번째 장점이 무료고요. 두 번째는 윈도우하고 맥하고 거의 경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강의실에 맥북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서 좀 편한 것도 있고요. 혹시 따로 맥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예. 그러면은 혹시 맥북이시면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집에서 하시다가 그 강의실 환경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다음 주에 그 주말에 나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정 같은 경우는 저도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클릭해보면서 아 이거였지 하면서 찾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트북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맥을 쓰긴 합니다만 제 건 맥북이 아니라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자, 어쨌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가시고요. 지금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같이 해주세요. 자,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윈도우 버전이건 맥 버전이건 그 개인 환경에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일단 맥 쓰시는 경우부터요. 그 맥은 요거 둘 중에 하나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인텔 맥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대부분 요즘 M1, M2 뭐 이렇게 가잖아요. 걔네가 애플 실리콘 계열이거든요. 요거 받으시면 되고 유니버설은 인텔이랑 애플 실리콘 동시에 지원하는 버전인데 괜히 쓸데없이 용량만 클 거니까 웬만하면 애플 실리콘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쓰시는 분들. 자, 정말 이거 클릭하고 싶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쓰고 계시거나 집에서
코딩 하실 때는 이거 설치해서 까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프로그램 참 잘 만들잖아요. 설치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다운받은 거 더블 클릭해놓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하면 설치는 끝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강의실 컴퓨터가 공용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실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를 실행시켜 보시면은 누군가 썼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입맛에 맞게 세팅을 다시 하면은 우리는 주말에만 나오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오면 또 내가 했던 세팅이 다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요 강의실에서 개강 예정인 반이 제가 알기로 자바 웹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라요.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결이 좀 달라요. 자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낯서실 테니까 백엔드 개발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우리는 프론트엔드라는데 걔는 백엔드라거든요. 그래서 보면 묘하게 비슷한데 뭔가 결정적인 게 막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설치 방법은 강의실 한정입니다. 집에서는 그냥 요거 클릭해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D 드라이브 안 해요. 웬만하면은 C 드라이브랑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나 바탕화면에 파일 놓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주중반 학생이 와서 뭔지도 모르고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여러 사람 손 타다 보니까 맛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그거 고치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그냥 C 드라이브 밀어버리고 포맷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료는 항상 D 드라이브에다 만드시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요. 물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할 때까지는 티가 안 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리액트부터는 코딩할 때 사용되는 모든 폴더와 파일 이름에 한글 그리고 띄어쓰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D 드라이브 안에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실 개인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데 웬만한 지금 이 폴더 이름은 영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폴더 이름은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한글만 안 들어가면 한글하고 띄어쓰기만 없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개인 폴더 안에다가요. 일단 과목별로 폴더를 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만들 때 앞에다가 저렇게 01, 02, 03 저렇게 일련 번호를 붙여요. 항상. 안 그러면은 나중에 정렬했을 때 이름 순으로 정렬되니까 순서대로 못 보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과목별 폴더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VS 코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폴더 안에다가 수동으로 설치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만든 이 VS 코드라는 폴더는 학원 PC를 통해 실습하시는 분들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윈도우용 버전을 어떤 걸 받으시면 되냐면요. 여기 .zip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제가 아까 압축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x64라고 돼 있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시면 페이지 넘어가고요.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 확인하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존재를 하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으신 경우에는 전용 압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요. 만약에 얘가 윈도우 안에서 폴더처럼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 윈도우에는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윈도우 자체 기능을 쓰시는 경우예요. 근데 윈도우 11부터는 굳이 압축 프로그램 안 깔아도 전혀 지장이 없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은 압축을 푸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셨건 설치 안 하셨건 압축 풀기 메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똑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반디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신 경우인데 알아서 풀기랑 어디에 풀기랑 기능이 똑같아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얘가 폴더를 이렇게 만들면서 압축을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압축 해제하신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물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내용물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를 아까 만드신 여러분들 개인 폴더 안에 VS 코드에다가요, 전부 옮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다운로드 받는 데는 의미 없으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본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대부분 이제 윈도우 보면은 바탕화면에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다 보면은 .vs 코드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거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폴더 안에 모든 환경 설정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상해서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깔았다 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에 있는 설정 정보를 계속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재설치해도
효과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이상해서 다시 깔아도. 프로그램이 이상하면은 그냥 여기를 찾아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새 거가 돼요. 굳이 재설치 안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설치 파일이 아니라 압축된 형태로 이제 내려받아서 직접 압축을 해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code.exe라고 하는 애가 실행 파일인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가동이 되긴 하는데 아직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얘도 환경 설정을 이걸 갖다 써요.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도 얘를 갖다 쓰고 얘도 얘를 갖다 쓰고. 그러면 설정 정보를 지금 낮에 쓰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평일에 쓰는 분들하고 구별하자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 다운받으신 요 VS 코드 폴더 안에 직접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환경 설정을 다 이 안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누군가 일부러 이 폴더 안에 걸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전용 환경이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안 겹칠 거예요. 물론 개인 컴퓨터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공용 컴퓨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해서 외장하드에 따로 담고 다니시면은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외장하드에 담아갖고 다니시면은 내 전용 개발 환경을 내가 외장하드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노트북하고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USB에 담으시면 안 돼요. USB는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만큼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참 쓰다 보면은 USB 깨집니다. 그러니까 USB는 쓰지 마죠. 굳이 외장하드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요 방법을 안 다음부터는 쓰던 맥북 팔아버리고 외장하드만 그냥 한 돈 10만원 주고 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바로 아이패드 샀죠. 그 아이패드가 없으면 갖고 싶은데 있으면 잘 안 써요.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드시고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 제가 그 소스 파일이라는 거 만들 때 파일 확장자라는 거를 바꿨잖아요. 학원 컴퓨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확장자가 다 노출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게 확장자가 지금 보이는 형태거든요. EXE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독립실행형 프로그램들. 여기 웹페이지 문서도 있네요. 근데 아마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는 이럴 거예요. 여기 코드 같은 거에 뒤에 .exe가 없어졌죠. 윈도우건 맥이건 기본적으로 확장자를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업할 때 내가 소스 파일 확장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학원 컴퓨터는 이 세팅이 다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녹화 영상 확인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무 폴더나 여시고요. 보기 메뉴 밑에 보시면 파일 확장명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확장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전역에 설정이 다 되는 거예요. 폴더마다 이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확장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컴퓨터가 윈도우 10이라서 좀 큰 이미지가 없나? 이게 최선이네. 윈도우 11은요 메뉴가 조금 옮겨갔더라고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아무 폴더나 여시고 마찬가지로 보기 메뉴 밑에 누르시면은
표시 밑에 파일 확장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메뉴가 다른 데 있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맥 쓰시는 분들, 맥은 파인더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맥은요, 맥은 이 폴더 여는 프로그램을 파인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인더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 사과 로고 옆에 있는 파인더 메뉴 밑에 세팅. 맥은 모든 프로그램 설정이 이렇게 들어가요. 파인더 밑에 세팅스로 들어가시고요. 요 세팅스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거 파인더인 거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애가 나와요. 파인더 환경 설정. 여기서 고급 들어가시고서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 윈도우 쓰다가 맥으로 처음 넘어가시면 이게 윈도우는 보통 폴더 딱 들어가면 폴더가 딱 먼저 딱딱딱 보이고 그 밑에 파일이 보이는데 맥은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응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들어온 김에 요거 체크하시면은 폴더가 먼저 정렬이 돼요. 윈도우랑 똑같아요, 환경이.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뜬 거 보이시면 이제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단톡방에 오늘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단톡방에 제가 파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받으신 파일은 아까 만들어 놓았던 그 개인 폴더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쌓아놓으시면은 또 다음 주에 왔을 때 누군가 싹 지워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바로바로 이제 잘 보관해 주시고요. 아, 지금 들어오셨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톡방에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는 HTML 과목을 HTML하고 CSS는 사실상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요거 진행하는 동안 그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거다라는 목차만 잘 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마다 폴더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 HTML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릭한 링크입니다. 링크를 원래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이렇게 목차로 어떤 책을 떠올려 보세요. 책들이 이렇게 목차가 있을 때 대단원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또 소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원들별로 클릭하면서 이제 페이지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원래 HTML이에요. 원래 HTML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논문 작성하려고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책 쓰는 게 목적인 거예요. 논문 쓰는 거 목적. 거기에 나중에 멀티미디어 지원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제작할 때는 항상 이 HTML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요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깔아야 되는데 이게 Node.j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 할 때 필요한 거긴 한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일부 확장 팩들이 얘를 좀 필요로 해요. 근데 이 Node.js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트 제가 링크 드렸고요. 맥을 사용하시건 윈도우를 사용하시건 여기서 설치 파일 내려받아서 까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 여기 있고요. 네. 얘도 넥스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뭐 특별한 설정 필요 없으니까 계속 넥스트만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각자 설치하시는 시간 좀 갖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애가 인기가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에 각종 확장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일단은 처음 실행하시면 조금 있다가 여기 밑에서 뭐 한글 언어팩을 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팝업이 뜨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놓치셨어도 괜찮아요. 걔도 확장팩이니까 나중에 또 까시면 돼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왼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이 퍼즐 조각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가 익스텐션스라고 하는 메뉴인데 쉽게 말하면 확장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 표에 정리해 놓은 요 항목들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들은 다음 표시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는 이 밑에 나오는 이 팝업 창을 놓치셨다면 여기서 코리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한글 언어팩이 나옵니다. 요거 하고 인스톨 누르시면 네.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왼쪽 하단에 재시작하면은 적용되는데 재시작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이 버튼 누르시면은 얘가 한번 꺼졌다 켜지면서 한글판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영문판 쓰세요. 한글 패치하고 나면은 한글 타이핑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가끔 글자를 먹어요, 막. 가뜩이나 맥이 한글 입력이 잘 불편한데 더 불편해져요. 이게 맥 고질병이라서 못 고친대요. 웬만하면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영문판 상태로 쓰세요. 네, 여기서 여기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하나씩 검색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네, 요거 설치하시는 시간까지 해서 제가 4시까지 시간 한번 할애해 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에서 4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